안녕하세요. 바른부동산 안재호 소장입니다. 이번에는 건축자재 야적장이나 풋살장 등 적합한 허가득한 잡종지를 설명드린 다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소개드릴 매물은 지목은 잡종지로 야적장으로 허가득한 임대차 매물입니다. 아산시 음봉면 덕질이 지방도 4차선에서 약 640m, 차량으로 2분 거리에 있는 잡종지로 두 필지 약 730평 규모의 야적장으로 보증금 2천만원의 월차임 200만원인 토지입니다. 매물 설명은 자막으로 나가겠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대해서 농지법 조문을 살펴보고요. 농지증을 받기 위한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는 신청 방법, 주의할 점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문대로 읽어드리면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 조문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리, 요약 또는 부연 설명 곁들이겠습니다. 농지법 제8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발급 1항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 장에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하 농지증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지증 발급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두 번째,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유증도 포함합니다. 세 번째, 은행 등이 담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리고 자산 유동화 전문 회사 등이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즉, 자산 유동화 전문 회사에서 은행 등으로부터 폴 단위로 부실채권 즉 NPL을 매입하여 일반인에게 공급하는데요. NPL에 대해서는 언젠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즉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농지이거나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농지이지만 도시군계획시설에 필요한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또는 해당 농지가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의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또는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농지거나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와 개발행위 허가나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농지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물론 등기 권리자가 허가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여섯 번째, 농어촌 정비법 제16조, 제25조, 제43조, 제82조,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는 너무 길어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한마디로 농어촌 정비를 하거나 경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일곱 번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여덟 번째, 토지 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아홉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으로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열 번째,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1번째, 공유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농지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 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종묘 생산지 또는 화수, 인공, 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농지 전용 허가나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허가, 승인 등을 받거나 농지 전용 신청을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 번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 정비법 제98조 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네 번째,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다섯 번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 비축심사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이번에는 농지 매매 시 유의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 건축 허가 등을 득한 농지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해당 농지의 소유권과 허가권은 별개이므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 해도 허가권은 그대로 있는 것이어서 매수인이 또 다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미 득한 허가 등을 취소시켜야 하는데 허가권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난감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당 농지가 불법 훼손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복구가 쉽게 될 수 있는 상황이면 원상회복각서로 농지증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타인의 건축물이 일부라도 점유하고 있다면 농지증 발급이 안 되므로 이럴 때는 건축물이 점유한 부분을 분할하여 농지증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지 임대차 여부입니다.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매수인이 건축을 할 목적으로 매수했다면 임차인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그 또한 난감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년생 식물, 인삼, 인목 등이 경작되고 있다면 특약으로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이식한다 등을 기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은 농지증 발급 방법 및 몇 가지 토지 취득 시 알아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